랑 나라 걱정을 조금 더 많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연군가는 당연히 연군 지정을 얘기하면은 그건 당연히 임금에 대한 걱정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되는데 나라 얘기만 하고 임금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우국가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7쪽에 우국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항상 이런 시조는 사실은 이 초장만 외워두셔도 사실은 돼요. 왜냐하면 삼각사나 다시 보자.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나라를 떠나는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서 나라를 떠나냐면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신하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병자호란이 허생전 할 때 많이 이게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명청 교체 시대 즉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된 청나라라는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 중국 옆에 있는 이렇게 작은 나라는 사실 더 이상 이제 명나라는 버려야지 맞죠. 그냥 명나라에 기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미 명나라는 망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고 그 선비들이 뭐 의리 타령하면서 명분론 타령을 하다가 결국 청나라 사람들에게 밑보였죠. 그리고 그때 허생전에 나오는 것 중에 북벌론이라는 게 있어요. 북벌론. 그러니까 북벌론은 결국 명분론인데 명분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떤 뜻이냐면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인데 주로 약간 도덕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명나라가 우리 아버지 나라였는데 어떻게 명나라가 망했다고 유교의 또 예를 중시하거든요. 우리가 예의 법도가 있는데 어떻게 명나라 사람들을 버릴 수 있느냐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명분론이랑 반대되는 것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득이 없는 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주의 그리고 바로 실용주의 그것이 이제 허생전에 나오는 그 얘기거든요. 허생은 그래서 말을 하죠. 아니 북벌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그 청나라를 칠 능력이 없어. 능력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정말로 그 양반들이 그럴 의지가 있네. 사실 걔네들 의지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냥 명나라를 버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별로 뭘 할 생각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또 그때 나왔던 그 소설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김훈 작가의 소설이 나왔고 그걸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고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정말 더럽게 재미없어요. 그거 진짜 남한산성에서 버티는 건데 한마디로 그 버틴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거기 있어. 왕이 이제 서울에 있다가 그 남한산성까지 도망친 거예요. 그게 성남 쪽에 있는 거거든. 경기도에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을 쳤는데 더 이상 도망칠 게 없어서 성을 이제 싸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걸 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청나라 사신에게 그 사죄를 하고 우리나라의 왕자랑 이렇게 신하들이 볼모로 잡혀갔어요. 바로 그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노라 삼각사냐 다시 보자 한강수야 지금 이거 다시 나라를 돌아올지 말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즉 나라를 떠나는 비통한 심정을 담고 있다. 자, 우리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국가고 이때의 상황은 바로 병자호란 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국가는 그러니까 크게 이제 한 병자호란 때 작품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고려말은 당연히 고려가 없어지고 고려가 거의 망할 지경으로 아슬아슬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 생길 때잖아요. 그래서 고려 말에 나라를 걱정하는 고려 말에 나라를 걱정하는 그건 걔네 주제가 맥수지탄이겠죠. 나라가 망하는 것을 한탄한다. 이런 것이 첫 번째로 많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바로 그 세조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세조의 그 왕위 찬탈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니다. 요거는 또 맞아. 그거는 이제 위에서 단종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또 그게 그것을 비밀로 해서 많은 선비들이 죽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우국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그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차단 말인가. 자, 여기 이 바람이 바로 그 시련이잖아요. 여기서 바람이 시련인데 그것은 지금 세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와 그리고 눈서리 이것도 세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실현이라는 의미, 똑같은 의미고요. 자, 또 실현. 그래서 낙낙장송이 다 기호로 가는구나. 여기서 낙낙장송은 뭐냐면 충신들입니다. 그 여기 충신은 결국 뭐냐면은 그 단종의 폐위를 반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사육신 그리고 생육신 살아 있었지만 결국 이제 벼슬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6명의 신하 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기울어 가는구나. 다 죽어가는구나.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슨 말이요? 말에서 무엇하리요? 이런 뜻이거든요. 즉 여기 못다 핀 꽃은 젊은 선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렇게 충신들도 다 죽어가는데 즉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뭐 이렇게 집안도 좀 빡빡한 사람들도 세조 때문에 세조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젊은 선비들을 말해서 무엇하리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재 사륙에 대한 개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회고가라고 따로 했지만 결국 이것도 고려의 멸망을 슬퍼하는 내용이라서 크게 봤을 때는 우국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했죠. 500년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건 고려 왕조에 대한 이야기다. 고려 왕조 500년입니다. 따라서 이건 주제가 항상 렉수지탄일 수밖에 없다. 고려 왕조가 지속된 시간을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장이 특히 중요한데 산천이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여기에 인간과 자연의 대조라고 되어 있죠. 인간과 자연 즉 이 자연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데 이 인간의 삶은 이렇게 영웅은 사라지는구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지버 태평양 어지버라는 건 그냥 감탄사예요. 태평세월이 꿈이구나 이렇게 고려가 망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것도 500년이란 말이 아예 대놓고 나왔죠. 여기도 역시 고려 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됐지만 망했다는 얘기죠. 흥망이 유수하니 이거 유수하니 흥망이 이게 뭐냐 운수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면 흥망은 다 운에 달려있으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즉 풀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딱 맥주지탄의 그런 의미가 그걸 보리백자를 써서 보리나무 아래서 한탄인데 그 비슷한 분위기인 것이죠.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습니다. 특히 여기에 목적은요. 청각적 힘상이라고 좀 써주세요. 청각. 왜냐면 목동의 피리소리라는 뜻이거든요. 목동의 피리소리. 목동의 피리소리에 담겨 있으니 즉 그러니까 뭐야 목동의 구슬픈 피리소리에 담겨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자, 항상 이런 이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나라가 망할 때 뭐 나라가 망하는 슬픔 이런 걸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석양에 맨날 석양에 서 있어. 맨날 울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나라가 망한 슬픔. 그래서 백수지탄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이거 하나가 빠졌는데 뭐 반천년 왕업이 어쩌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반천년 왕업도 반천년도 500년이잖아요. 이것도 고려 왕조 얘기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거의 나왔는데 인간 탈로가는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게 좀 서민들의 정서 그런 어떤 정서. 그러니까 왜냐면 양반들은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양반들은 고상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약간 서민의 정서입니다. 이건 자, 첫 번째 탈로가 뭐냐?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이 문득 불고 간 데가 없다. 자, 그러면 이 춘산에 봄산에 눈을 녹인 바람. 자, 저 바람이 그러니까 눈이 하얀 눈이 이렇게 왔는데 그 눈을 녹여가지고 초록색 이게 다시 풀이 새로 돋아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람을 적은 더 잠깐입니다. 잠깐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왜냐?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자, 여기 해묵은 서리가 흰머리 하는 거예요. 머리 흰머리 백발. 잠깐만 그 흰머리는 단어 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다시 젊어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저 바람이 저 눈을 녹여가지고 산의 원래 색깔이 나오듯이 내 귀 옆에 해묵은 서리 흰머리도 녹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귀 밑에 해묵은 서리가 뭐냐고 물었더니 어떤 애가 막 비듬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흰머리지 무슨 굳이 또 그런 생각을 해. 네. 아니 그냥 흰머리입니다. 그래서 탈로가 늙으면 탄탄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것도 내용이 쉬워요.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기가 싫어가지고 가시로 막고 막대로 치려고 했는데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늙는 것이 무섭나 보죠. 네, 지름길로 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로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이것도 비슷한데 자, 이거 내용은 이거야. 마음아 너는 어이 매일 젊었느냐. 자, 이거야. 마음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한테 뭐라고 했냐? 너는 왜 맨날 젊었느냐? 즉 젊은 척하냐 이런 얘기죠. 너 왜 젊은 척해? 내가 늙을 적이면 넌 안 늙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이 값을 못하고 왜 이렇게 너는 젊은 척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너 쫓아다니다가는 남 우일까 하노라. 한마디로 남을 웃길까 하노라. 우일까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남을 웃길까 하노라. 나 남에게 비웃음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늙으면 이게 나이가 들면 나이 값을 해라. 우리 말 중에서 왜 나이 값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 값을 좀 해라. 막 하는데 이 나이 값은 나이 먹은 값을 해라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또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몇 살을 먹으면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되게 그거 좀 약간 쓸데기 없는 생각이죠. 물론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너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려가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또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스스로 자기가 젊다고 느꼈을 때 그 노화가 정말로 물리적으로 실험으로 나온 결과예요. 어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아가지고 7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예전에 그 세트장을 이렇게 EBS에서 어떤 실험인데 세트장을 꾸며가지고 그 세트장에서 20년 전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꾸민 거죠. 20년 전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실제로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젊다고 인식을 하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 실제로 노화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 들면은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생각이 일종의 그거는 스스로가 이제 노화를 지촉하는 그런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로 나이가 그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왜 약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이를 좀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은 좀 더 도시보다 부수적이니까 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트로트를 부르는데 그 나이가 21 막 이렇게 나와요.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거 보고 뭐지 저거는 왜지? 저 친구는 왜? 그리고 특히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잖아요. 더욱더 그래요. 애라도 낳으면 정말 자기 스스로가 나이 들었다고 막 이러는데 정말 속이 미치는 거예요. 20대 이건 아니 이런 건 서울에도 많다.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애가 만약에 있어. 애가 하나나 둘이 있어. 그러면 스스로를 되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되게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는 건데 25살이야. 근데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그게 약간 강요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자신이 인식하는 나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너무 그렇게 나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차라리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마지막 거인데요. 이번에는 그냥 뭐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몇 개 났는데요. 자, 처음에 이겁니다. 공명을 즐기지 마라. 영욕이 반이로다. 자, 영욕은 뭐냐? 공명은 이제 유명해지는 거예요. 공을 세워 유명해지는 거. 영욕이 반이다. 이거 뭐냐면 영욕은요. 여기다 했지만 영하와 욕됨이라고 밑에 나와 있듯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연예인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 되면은 연예인 중에 유명해졌어. 그러면 유명해져서 근데 욕을 악플을 엄청나게 받죠. 즉 그거는 반반이래요. 즉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랑 그리고 반은 욕되다라는 거. 즉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렇게 패가망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귀를 탐하지 마라. 위기를 받는다. 자, 그래서 경계를 하는 거죠. 탐욕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런 거죠. 막 돈을 너무 밝히다가 그걸로 인하여 지금 그 있잖아요. 우리 전직 대통령들 감옥에 가 있잖아요. 박근혜도 감옥에 있고 이명박도 있고 이명박근혜 시절에 진짜 나라를 뭐 말아먹으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심각한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간 거예요. 박근혜 심지어 탄핵됐고 탄핵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너무 이렇게 권력과 이걸 추구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일신이 한각하니 두려운 일 없어라. 자, 근데 결론이 좀 씁쓸한데, 우리는 돈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겁날 일 없어 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주제여가지고 사실 좀 여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탐욕에 대한 경고이고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걸 추구하지 마라라고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것도 교훈입니다. 보세요. 내 해일 좋다 하고 남 슬픈 일 하지 말고
뭐냐, 내가 좋다고. 여기 듀타, 이제 듀타 이거 좋다고 했죠. 내가 좋다고 남이 슬픈 일을 하지 말고, 남이 한다 그래도 정의롭지 않으면 따르지 말래요. 아, 바로 이것이 천성을 지키는 것이다. 삼긴 대로 삼기다라는 말 정도는 좀 중요합니다. 삼기다, 태어난 대로 살자는 얘기예요. 즉, 그럼 이거는 태어난 대로 산다는 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그거죠. 유교에서는 성선설을 믿거든요. 인간의 타고난 성품은 착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의 사단, 인의, 예지, 뭐 측은지심, 뭐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런 게 다 인간의 기본 속성이다라고 하는 게 유교의 그 생각이거든요. 즉,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삶의 고통. 자, 노래를 만든 사람은 시름이 하도 할시야. 하다가 많다는 뜻입니다. 시름이 많기도 많았구나. 일러 다 못 일러서 불러서 풀었던가. 말로는 다 이렇게 힘든 거를 얘기할 수 없어서 노래를 불러서 풀었던가.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 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네. 노래를 부르면 그 기분이 좀 업되고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아마도 힘든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진실을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노래는 바로 뭐냐면 근심을 해소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예, 노래가 그 뭐냐면은 근심을 해소해주는 매개체로 쓰인다. 긍정적인 매개체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 밑에 시조는 요거는 사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반중, 조홍, 감 예, 이거 나오면 그냥 주제가 풍수지탄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주제별 시조 여러분 쪽지 시험을 보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시조의 시조를 딱 주고 그리고 걔 주제를 딱 찾는 거 키워드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다음 뭐 맥주지 이거 지금 만약에 반중 조홍감이 나오고 풍수지탄, 맥수지탄 뭐 이렇게 몇 개 나왔을 때 풍수지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뭐냐 이거는 뭐냐면 그 쟁반 위에 홍시가 놓여 있는데 예뻐 보인대. 내가 걔를 집에 가서 가지고 가고 싶은데 부모가 반길이가 없어서 그것을 서러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집에 그걸 가져가도 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다. 어머님이 안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풍수지탄 부모에게 효를 하고 싶어도 효를 할 수가 없는 그때 느끼는 슬픔입니다. 바람 부는 나무 아래에서의 탄식. 부모 무덤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효도할 수가 없구나. 그런 거. 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고요. 아, 자, 그다음 이거는 뭐 이씨름 자, 이거는 뭐냐면 거의 이제 약간 드문데요. 이것은 왕이 이거 써 있나? 사랑하는 신하를 떠나보내는 심정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되게 약간 좀 마이너한 거예요. 별로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신하가 자기가 이제 떠나가겠다고 합니다. 자기 이제 은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말리는 거예요, 신하를. 그리고 있으려무나 부디 가야겠는가? 아니 가지 못하겠느냐? 무단히 슬트냐? 뭐가 그렇게 싫더냐? 남의 말을 들었느냐? 남이 너한테 무슨 남이 그 은퇴하라고 했느냐? 그래도 슬프구나. 가는 뜻을 좀 말해라 라고 하는 거. 즉 이거는 한마디로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신하가 떠나는 신하에게 떠나는 신하를 붙잡는 마음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머님이 아파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임금이 말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그 노래 삼긴 사람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창내고자 내 가슴에 창내고자. 그래서 이거 A A B A 이거 이거 되게 유명한 그런 사설시입니다. 중간에 이 고무장지 새살지 어쩌고 이거는요 다 그냥 쓸데없이 나열하는 거 있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그 물건의 이름들입니다. 해서 박아서 내 가슴에 창내고자. 제일 중요한 거 역시 종장. 답답할 째면 여다 줘볼까 하노라. 자,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내 마음에 너무 답답해서 창문을 만들어서 내가 너무 답답할 때는 창문 열고 환기를 시키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마음속에 비애다. 마음속에 쌓인 비애를 내가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고 싶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진짜 근데 레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무섭죠. 네, 가슴에 창 내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마이너한 얘기여서 자, 청초가 우거진 고래.
자느냐 누웠느냐. 자, 푸른 풀이 부어진 고래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붙였느냐. 자, 여기 홍안은요 여인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나타내는 젊은 여인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얼굴이 아니고 약간 불그스름한 그런 얼굴입니다. 근데 홍안은 어디 가고 백골만 묻혔느냐. 아, 이거 뭐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자, 이제는 심지어 이거는 심지어 뭐냐면 황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양반이 애도하는 시도를 쓴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잔잡아 거나리가 없으니 그것을 슬퍼한다라고 해서 어떤 양반이 그 어디 자기가 이제 벼슬을 받아가지고 발령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황진이 무덤에 잠깐 들러서 이런 시조를 지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얽힌 얘기도 진짜 되게 어이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시조를 짓고 그 부임하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또 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파면당했어요. 왜냐면 그 기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따위 시조를 지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양반들이 저거 잘라라고 해서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하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기네 집으로. 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황진이라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훌륭한 그 사람의 그 문제, 특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황진이를 예찬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남긴 작품들이 실제로 훌륭하니까 양반들이 남긴 거 시조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여인의 그런 문예, 그런 능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도하는 그런 시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조 썼다고 그렇게 잘리는 것이 그 당시에 유교적인 풍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에 밑에 거 이제 마지막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해석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자, 까마귀에다가 세모하세요. 까마귀들은요, 한마디로 간신, 더러운 놈들입니다.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럼 여기서의 백로는 백로. 이거는 이제 충신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정몽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조 쓴 사람은 누구냐면 정몽주 엄마가 쓴 겁니다. 정몽주의 어머니, 참 이름은 나오지 않죠. 정몽주의 어머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런 시조를 썼다는 거예요. 뭐냐, 까마귀가 싸우는 고래, 아들아 가지 마라. 더러운 놈들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가 흰 빛을 세고 나니, 뭐냐, 시샘하니 그놈들이 너를 시샘한다. 결국 그래서 아들은 그렇게 이방원이 죽였잖아요. 청강에 맑은 강에 깨끗하게, 여기서 이렇게 조이가 여기서 깨끗하게요.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들아, 나쁜 놈들 있는 곳에 가지 마라. 너의 그 깨끗한 모습을 그들은 시샘한다. 따라서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럽히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몽주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알겠죠. 정몽주랑 정몽주 어머니랑 뭐 그 아들의 그 어머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다음 시조는요. 아까랑 비슷해요. 공명을 즐기지 마라. 영육이 뭐야? 아까 나왔던 거잖아. 이거는 지워도 되겠다.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모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었거만 사람이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는구나. 자, 이거는 뭐냐면은 노력의 중요성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주제는 하면 된다 이거죠. 아무리 큰 산이지만 하늘 아래 산이다. 언젠가 하다 보면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지 않고 산만 높다고 한다. 저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서 안 한다는데 뭐 하면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것도 보면은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군뱅이가 매미가 되어 날개가 도져 날아올라 높은 나무 위에 소리는 좋지만 그 위에 거미줄이 있으니 그를 조심하여라. 자, 거미줄에다가 세모해 주세요. 자, 이 거미줄은 바로 뭐냐면은 자, 높은 나무, 아까 그거랑 비슷해요. 사람이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뱅이가 매미가 됐어. 이 매야미는 매미예요. 매미가 돼서 높은 그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막 소리를 크게 내. 그러면 누군가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경계해라. 자, 그다음에 다음 거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보시면 되냐면 지아비 남편입니다. 남편이 밭 갈 때 가서 남편이 밭을 갈고 있을 때 가가지고 밥꼬리를 일고 가서 반상을 들어대 눈썹에 맞춥니다. 진짜 짜증나는 거 이거 뭐냐, 거한 재미라고 하는 겁니다. 거한 재미. 밥상을 눈썹에 가지런하게 동손이 들어 남편한테 든다. 그러니까 밥상을 이렇게 손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 이렇게. 아니 그 뭐야, 이거
남편을 깍듯이 공경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썹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드린다는 거예요. 뭐, 이거 노예도 아니고 뭐야 이거. 친코도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까? 뭐야 손이 손님이거든요. 뭐야 그럼 남편이 아니잖아 손님이면. 그죠? 지금 이거 뭐예요? 즉 유교의 가치관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남존여비 그거고요. 이거 한마디 아까 말했듯이 거한 재미, 즉 남편을 공경하는 모습. 네. 뭔 소리야? 왜 남편한테 줄 때 눈썹에 맞춰서 줘야 돼? 거의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솔직히 그래서 이거 당연히 남자가 썼을까 여자가 썼을까? 당연히 남자가 썼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남자가 쓴 겁니다. 다음에 오늘도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 내놓는다 배거든. 이거 앞에서도 나왔던 거다. 이거는 근면 열심히 일하자 상부상조 서로 돕자 열심히 일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쓴 사람 또 정철이거든요. 야 오늘 아침 시작됐다 호미 메고 가자 서로 일해라 이런 거. 그런 것이고요. 자 다음 거는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오라 지금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 소냐. 여기서는요 산 불변 물 가변. 자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산과 물이 있을 때 많은 작품에서는 산과 물 모두 다 불변한 요소를 썼지만 여기서는 산은 불변하는 존재고요. 물은 가변합니다. 그리고 또 물이 변하듯이, 그러니까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인걸도, 자 인간도 물과 같다. 인간도 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자연과 인간의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상과. 그러니까 물도 자연이긴 자연이지. 하지만 이 물의 속성은 변하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속성. 밤낮으로 흐르니 옛 물이 있겠느냐. 사람도 물과 같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인생무상.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간은 결국 인간의 삶은 짧구나. 즉 인생 무상이라는 거 넓게 봤을 때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자, 이거 마지막 청산리 벽계수. 이거 앞에서 황진이 얘기했던 거 있죠. 네, 황진이가 벽계수 꼬실 때 썼던 노래다. 그렇죠. 끝.